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제6차 심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곽종건 사령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얘기, 저런 군인이라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살아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오늘 눈을 부라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호통치듯이 누구를 향해, 바로 국민을 향해서 호통을 치듯이 본인은 절대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 제6차 심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이고요. 특히나 김건희의 동향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가장 확실한, 정말로 아파서 알아 누워 있는지 아니면 보란 듯이 내부에서 건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용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쪽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명태균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이 최근에 명태균을 만났는데 그 내용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을 빛낼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강 대변인 오셨습니다. 강민영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 본인은 처음이신 모양이죠. 네. 좀 자주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적해서 제대로 경쟁하고 논쟁할 최정기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못 나오시니까 오늘 나오셔서 팍팍 풀어주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떼토크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첫 번째 좋은 것은 목사님이 젊어진다. 두 번째, 예능을 100% 이렇게 예능의 기운을 발산할 수 있다. 오늘 예능 기운 기대 좀 해도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라는 말씀 듣고 여러분 벌써 6천 분이 들어와 계신데, 야, 오늘 출발 좋습니다. 이러면 2만 명 달려가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2만 5천 명까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국내외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짜증스럽지만 먼저 듣고 우리가 작은 비판해야 하니까요. 오늘 윤석열이 의원 끄집어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곽종건 사령관의 말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국민 앞에서 호통을 치는지 직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정기 의원, 상식선에서 바라봐서 좀 해설을 해주시죠. 지금 상식 없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너무 화가 나는 순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틀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만 맞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했다면 계엄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국회 겁박하려고 계엄을 한번 했다는 사람이 지금 상식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이 사람 거짓말 수준이 정말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철면피처럼 하니까 제대로 단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재판부도 사람이잖아요. 예. 뭐 숙련된 법조인들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소름이 끼쳤거든요. 정말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을 했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숙련된 재판관들이라고 해도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우리 제대로 우리 판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저런 정도로 완전히 대놓고 꾸지람을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 한 게 없다. 거짓말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는 넷플릭스 증후군의 중증을 넘어서서 네. 아주 최고 정점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냥 숨소리만 말고 다 거짓말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자가 2년 7개월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동안 각 사안마다 여러 가지를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대변인들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거짓말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누구를 닮은 거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냐.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지시와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거짓으로 2년 7개월 동안 일관했는데 그 우두머리 수계 아닙니까? 거짓의 대왕입니다. 제가 볼 때. 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HK 파크님은 악마더라. 그리고 얀프님께서는 60년간 저렇게 살았어. 아주 몸에 베어버린 입벌구다. 악마를 보았다. M님. 0010은 악마다. 소름 끼친다. 센트럴님. 빨리 인용돼야지. 정말 힘들다. 입벌구. 징글징글하다. 거짓말 제조기.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데 하나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얘기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명령에 따라서 충실히 움직이는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은 이번에 어떻게 정언했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잠깐만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말을 계속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에서 그거를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겁니다. 자, 저 이제 곽종건 사령관이 네. 저 말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대통령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은 지시한 적이 없는데 야 저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 그래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안 했어. 그 지금 이제 대답할 때 윤석열 죽이려고 각 작정하고 옆에 계신 민주당 전용기 의원하고 짜고 네. 저렇게 대답한다라고 볼 수 있냐고. 근데 지금 그 곽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할 때 윤석열 씨 표정을 보면 굉장히 흐뭇해요. 그 표정 한번 이제 좀 옆에 띄워주시면서 예, 말씀하시면 졸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을 감고 있지도 또 경로하기 직전의 그 상태도 아닌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짓고 네. 있는 걸 보면 잘하고 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포석 간 대로 그대로 밟고 오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너는 어찌나 저찌나 내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을 받으면 넌 피해갈 수 없으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것에 힘을 실어.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군인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 하고 자기가 굿 아이디어를 내서 단전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순간에 애드리브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곽종건 이제 사령관이 좀 얘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곽종근 사령관은 민주당 측에서 국회 측에서 사실 요청한 증인이고 가장 일관되게 초지일관 자기 진술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 진술의 진리도 가장 높은 사람인데 역시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대로 정확하게 발언을 해줬다. 근데 사실 대단히 끈질기게 유도신문을 통해서 반대 질문을 했죠. 특히 이제 의원이냐 요원이냐 네. 뭐
위원이냐 뭐 인원이냐 계속 이렇게 말 돌려가면서 그런데 일관되게 그 대상은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하는 대목 그리고 주변에다 같이 들었다라고도 했고요. 더구나 아무리 유도신문을 해도 150명 안 되게 막으라고 하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데리고 나와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계속 보완 설명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주 확실하게 재판관들한테 전달한 진술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게 민주당에서 짜고 야 너 다음에 잘 봐줄 테니까 야 이렇게 정언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해. 심지어는 공익제보도 뭔가 정책 목적을 가지고 공익제보 해줄 때 거짓말 시켜서 앞으로 더 큰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잘못했다 역풍 제대로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기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지어 그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회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라는 정도가 회유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돌아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홍장원 1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불리한 사람들은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그리고 마치 짠 것 같이 이렇게 윤석열 측에서 물어본 것만 대답하다가 똥볼을 찬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련의 상황들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다 합쳐서 보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이 부류가 나눠지는데 곽정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양심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진심으로 증언을 했던 것이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짜고짜 끄집어내라고 했던데 자 장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곽 장군 네. 막 하루 빨리 150명 앉아 빨리 끄집어내 이랬는데 그 끄집어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래. 근데 거기 요원이 없었어. 요원일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자기 퇴근 시간 지켜가지고 이제 퇴근해라고 하거나 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 팀이니까. 그런데 끌어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려는 행동에 반하는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말 안 듣는 경우에 이제 억지로 데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몽령이나 요원이나 뭐 소란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무시해도 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중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끌어내라 이런 말은 일반적인 대통령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끌어내라. 이건 윤석열은 충분히 저런 단어를 쓰고 남죠. 앞에 XX 붙이고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러면요. 예. 예. 상서로운 소리를 했다고도 그 4명의 사령관이 얘기할 때 그 나온 게 워딩이 있어요. 몇 예.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요. 곽종건 사령관이 자 지시 대상이 진짜 의원인지 요원인지 대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 부분은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로 윤석열이 저렇게 얘기하면 논쟁을 해야 됩니까? 저 정도 진술을 하고 있는데.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저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에 서울에 보면 영화에도 보면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특전사들을 관장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훈련된 임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우리가 야간 투시경을 끼고 있는 그런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끌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방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끌어내라라고 했다면 거기는 일단 방어 임무고 기분 전에 야포를 관리하거나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방어의 목적이었다. 뭐 질서 유지 측면이 있었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전사를 동원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했다. 그리고 707을 동원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몸싸움을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갑자기 저 사람들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갖 국무장을 다 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비추어 봤을 때 더 이상 뭐 이렇게 말을 맞춰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충분히 심증이 가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자, 주식이님께서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더 이상 변론할 필요 없고 죄는 차고 넘치니 마흔역 재판관 임명돼서 2월 말 안에 파면 갑시다. 경찰들, 국민들, 공무원들 전 내란 수괴 때문에 세금 낭비, 인력 낭비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롱카님께서는 정말로 저 밑에서 명령을 수행한 별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지금 곽종건 사령관이 저렇게 정의롭게 진술하는 이유에 대한 실거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렇게 살아있는 군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도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707이나 예,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수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에 대해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자, 자신의 부하를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자술서에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기준점이 된다. 와, 저런 정말로 별 4개 아닙니까? 3개입니다. 세계. 자, 그러면 특수정 사령관이 네. 그래도 군인 정신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근데 감옥살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제가 지금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비판할 마음은 정말 추호도 예.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의 아까 말씀은 의혹이었거든요. 네. 단전 단수 지시한 게 명확한데 지금 우리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혼자 이행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윤석열이 정말 말하지 않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것,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헌재에 와서 증언하는 것은 윤석열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네, 주장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의 지금 성정은 물론 부담도 굉장히 많고 또 나도 처벌받을 위험이 크지만 나의 부하들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증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말, 그리고 홍장원 1차장과 그리고 지금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부하들을 지키고 자기 소신을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신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저도 이해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기본 이제 방향은 정말로 옳은 군인 정신의 인물이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해주자, 탄원서 써주자, 선처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다 편을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지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네.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데 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정확하게 시켜준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리고 본인도 아까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맞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 정말 우리나라 국방력이 정말 세계 그
이제 손을 꼽을 정도로 강해진 것이 국방 산업뿐만이 아니라 군인 정신이 정말 훌륭하구나. 이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도 맑듯이 지금 그 우리 저 곽사령관이 저렇게 진술하게 된 계기는 자기 때문에 많은 그 부하들이 처벌받게 되는 것 때문에 네. 내가 사실을 밝혀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오늘 눈여겨본 건 김현태 단장이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는 707 특임대 단장 윤석열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진실을 밝히는 건 2배 더 중요한 대목인데 김현태 단장 또한 자기 때문에 지시를 받고 수행한 자기 부하들이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이분 역시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가 처벌받고 최대한 우리 부하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곽 장군의 생각을 가지고 또 참여한 게 이제 김현태 대령이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 3가지 팩트를 밝혔어요. 봉쇄 지시 받았다. 이 질서유지가 아니다. 그리고 실탄 가지고 있었는데 총기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가져간 것이다. 따로 뭐 실탄도 뭐 안 줬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실탄 실제로 가져갔고 사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최초에는 부인했거든요.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 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검찰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함으로써 검찰의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이 3가지 중요한 팩트를 윤석열 측이 요청한 증인이 확인해 줌으로써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렇죠. 윤석열이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결국에 이것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검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생각했던 내용들이 맞다라고 증언을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저는 이분들이 그 김용현 이런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뒤에 빠져가지고 막 지시만 해가지고 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들보다 훨씬 더 본인은 중압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07 김현태 단장이라든지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자기가 함께 동고동락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을 시켰던 그 부대원들이 실제 국회 본관까지 들어갔고 실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그 인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다 해버리면 중간 단위에 있는 지휘관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국회 창문을 깼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돼버리면 자기 부대원들 다 다치고 그리고 그 머리에서 그 수계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함께 훈련했던 사람들 다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청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이제 김현태 그 지금 특임단장과 또 곽종건 사령관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한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오늘 또 발언했던 내용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판단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안 있는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상호 기자 저 장면 때문에 김현태 지금 이제 단장이 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것의 목적이 국회의원 150명 끌어내려면 사람 묶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무슨 문을 봉쇄하느냐. 문을 봉쇄하면 사람을 끌어내기 전에 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논란이 있어서 얄밉다. 그리고 뭔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평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저 자리 자체가 대령급이면 사실은 군에서 대통령 앞에서는 거의 뭐 이등병 수준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뭐 케이블 타이 그건 약간 좀 디테일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도 어제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노상원이 네. 그 자기 임무 후에 기대하는 HID 요원들을 폭사시켜라. 네, 조끼를 입혀서.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현 장성이 그거를 국회에서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또 하나의 노상원이 김용현이고 또 하나의 노상원이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자기 부하들 자기들이 일 시켜놓고 지금 대중 앞에서 자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미래님께서는 김현태 처벌, 곽종건은 선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정서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끌어내라는 말을 이제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주어가 없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오히려 그런 정언을 함으로써 끌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윤석열의 지시가 맞았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까?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검찰 조사 받았던 내용들은 다 헌재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 앉아 계신 재판관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질문들, 곤란한 질문들을 할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이미 알면서 왜 자꾸 나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두려움 때문인 것 같고, 지금 김현태 그 전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유리창을 자기가 지시해서 깨고 들어갔다까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고 조금 더 중앙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있는 곳은 국회 아닌데 거기서 더 들어가라고 하는 건, 이건 국회 측 변호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더 들어가라고 하는 건 그건 본회의장 아니냐라는 좀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그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라, 몇 발자국 더 움직여라, 로텐더 홀 쪽까지는 가라라는 지시로 자기는 알았다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고 확실하게 탄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훨씬 더 강렬하게 증언을 하겠지만 국민들도 두려워하잖아요. 내란 수계가 탄핵이 100% 확실히 될지 말지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두려움이 이 군인들에게는 훨씬 더 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김도희님이 일관성 그렇죠. 있게 김현태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지난번에 김현태 나와서 본인이 거리에 서서 그 아마 용산 전쟁기념관 근처였을 것 같은데 저희 그때 다 놀랐습니다. 그때에서 용산 자기 앞에서. 부하 직원들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울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저는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팩트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더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네. 이 사람은 본인이 듣고 지시한 행동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시를 할 때 본인, 그러니까 곽종훈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곽종훈 사령관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지시를 받고 추가적인 지시를 할 때 정확하게 뭐 육하원 측에 맞춰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그렇죠. 계엄 상황이 난리 났고 헬기 예. 들어오고 본인들 헬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계엄군들은 자기들이 어디 가지도 모르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곽종훈 사령관인가 누군가가 정확한 지시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지시를 듣고 나서 그 뭐 707 단장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150은 넘으면 안 된단다. 빨리 가서 끌어내란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은 국회의원 이야기를, 그 주어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150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상은 우리가 추론해서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고요. 누구는 저는 사실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팩트를 얘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 기자인데도. 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압력 속에서 인간은 존재하니까. 근데 어제 우리 홍장원 1차장이 진술 마치고 헌재 떠나면서 기자들한테 마지막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나는 팩트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랐다. 난 얘기를 하고 갑니다.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아프고 사람들이 믿어 주변에. 네. 바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이를테면 김현태 같은 사람은
대단히 보수적인 군부 내에 있는 그 간부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여 전에 얘기했어. 저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그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조직에서 사실을 말했다는 걸로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팩트에 대해서는 안 박혔어요.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 근데 당시에 뭐 케이블 타이 용도 같은 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추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과 조직 내 압력에 따라서 다소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봤던 영상 다시 본 건데요.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노영희 변호사가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행을 좀 하라고 했는데 토론포 때 내가 글을 써놓은 걸 잘못 일단 읽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제6차 심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플러스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개망했죠. 근데 개망했다. 개망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예. 혹시 우리가 박춘석 경제수석 관련된 얘기도 할 겁니까? 아, 이번에 증인으로 들어갔죠. 네, 예. 요거 사실은 오늘 헌재의 포인트야. 이거는 완전. 예. 뭐냐면 박춘석 경제수석을 윤석열 측에서 부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12월 12일 날 대국민 네. 담화에서 내가 이거 쿠데타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야당이 진짜 예산을.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예산 깎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당 혼내주려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로 든 게 대왕거래였어. 맞습니다. 대왕거래였어. 근데 오늘도 이제 그 질문을 받으려고 온 거야. 그렇죠. 박준섭이가. 그래서 대왕고래는 진짜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인데 쟤네가 깎아서 발목 잡혔다. 그 얘기를 하려고 왔고 실제 왔는데 와서 그 얘기를 했어.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각에 산업부에서 대왕고래 그거 나가리 됐습니다. 한 번 맞습니다. 구멍 뚫었는데 똥 됐습니다라고 함으로써 그 박춘섭이 부른 그 효과가 완전 개박살이 났죠. 타이밍 절묘하죠. 네, 타이밍. 자, 그 어떤 의미로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것은 정무적으로 이미 판단이 다 끝났다. 네. 강 대변인은 이거를 아마 딱 그 시각에 이 기사가 났을 리가 없어요. 기자님 아시겠지만 미리 데스킹도 받아야 되고 준비가 된 자료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헌재에 이분이 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가 있는데 기사가 다다다다다닥 떴다는 그거 거예요. 약간 그 팩트를 추가해서 말씀 네네. 올리면 그 시점에 산자부 고위 관계자 기자가 간담회란 거예요. 네. 세상에. 그래서 그거를 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의 산자부에 대한 지배력이 이제는 완전히 소실된 거고 네. 이 정권 하에서 자기들이 이거 계속 갔다가는 더 크게 문책당할 것 같으니까 구멍 하나 판 상태에서 손을 들어버린 거죠. 윤석열 정권 이제 끝났다라고 산자부 고위 공무원들이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 대국민 사기 프로젝트인 게 자,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께 나왔죠.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대왕고개 프로젝트 윤석열 갑자기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이 되었다, 포항 앞바다가 듀바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요.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한 6개월 6월에 했죠. 작년 네. 6월이었죠. 예, 그러면 6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 그게 꽝 됐습니다. 오늘 산자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장면 보고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엠바고까지 걸렸던 준비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 한 3시 반에 엠바고 걸려가지고 나왔던 내용이고 실제로 최남우 2차관이 나와서 대왕고로 1차 시추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유상호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머리 써봐야 될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코미디가 돼버린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주식 장 끝나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기억하시겠습니까? 작년 6월에 뭐 가스공사랑 네. 관련 테마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폭등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장외에서 하한가로 걸려 있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큰일 할 났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책임을 주식 지시죠? 투자한 사람은 폭망했다고 지금 댓글이 올라와서 난리도 네. 아니에요. 윤석열 새빨간 거짓말 지켜서 8개월 만에 투자자 엉망진창 만들고 그 당시에 제가 모면하겠다고 그때 뭐 한참 이슈가 김건희 같은 이슈가 터졌는데 한 방 있다고. 예. 갑자기 용산에서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해가지고 붙여서 산유국 됐습니다. 이 발표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일단은 좀 나와서 뭐랄까요 빌드업을 했고 예. 내가 나가서 이 중대한 발표에 열매를 다 따먹겠다 하면서 윤석열 씨가 나와서 발표를 직접 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직접 그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에 달하는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자기네들끼리 뭔가 뭐라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막 분위기를 띄웠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1차 시추곡만 뚫었다. 2차, 3차는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지금 계엄 이야기와 지금 논리가 정말 다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 일단 네. 1,000억 날려 먹었고요. 날려먹었죠. 그 한 판 뚫는데 1,000억들은 날려 먹었고 나머지 지금 6개인가 이제 1개 날려 먹었으니까 5개 남았겠죠. 이것도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죠. 추가할 필요성이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이게 뭐냐고.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러니까 완전 결과적으로 사기지. 저는 내일부터 민주당이 이걸 좀 언론 플레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덕건 바로 이거 불러가지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거 제대로 그 예산 절감해가지고 추가 낭비를 막았고 민주당의 예산 정책을 옳았다. 그렇죠. 제대로 좀. 그러니까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도 좀 세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자신 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기법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남호 산업부 차관이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자, 나머지도 이제 실추할 필요성이 없다. 추가 탐사 실추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 절묘합니다. 살겠다고 저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거 오늘 밝힌 겁니까?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이 국내외 15,000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크립토볼님 보내주셨고요. 닭개미야님도 보내주셨고 김병철님께서도 대왕 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수술한다는 뜻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정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올려주셨는데 1,000억 날려먹었는데요. 지금은 그 1,000억 날려먹은 거 분노를 하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관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오늘 이게 보도가 될 걸 알았는지 그 당시에 나와서 설명했던 회사 이름도 지오죠. 여기서 지오 액트가 울릉도에는 더 많은 지금 매장 유전이 있다고 발표까지 2차 계엄처럼 2차 사기가 진행 중입니다. 와, 그런데 오늘 산자부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오늘 달려갈 길이 좀 멉니다. 더 달려가겠는데요.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두 번째 제가 인터뷰 정말 재밌는 인터뷰 하나 준비해놨는데 2부에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국회에서 국조특위가 열렸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김병주 주벌리 김병주 의원 간의 논쟁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번 더.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은 솔직히 직무유기죠. 아니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슨 당시에는 지시를 했는지 봤을 거 그럼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니 전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그걸 누구한테 줬?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어느 간부한테? 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그럼 그걸 언제 다시 받았어요? 그게 저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계엄이 발동돼서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이걸 안 보고 자기 차관보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고 하면
믿어주는 게 맞습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정식 문건입니다. 서류 적어도 크기가 A4 용지 정도 되는 문건인데 그걸 자꾸 쪽지라고 축소해서 자꾸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왜곡하려고 하는 그 저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미 저기 지적하신 김병주 의원도 말을 했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건네주는 문서를 부총리가 또 엄중한 상황에서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일상의 상태에서 전해준 것도 아니고 이 비상계엄의 상황에서 전해준 거면 부들부들 떨고 그냥 눈이 뚫어져라 봤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를 안 보고 주머니에 넣니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눈빛만 보면 알아요. 거짓말인지. 실제 딱 보시면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점쟁이가 아니라 모르는데 관심법 추정은 가능하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한 거고 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건 쪽지가 아니고 정확한 문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이핑까지 쳐가지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보다 한두 시간, 1시간 정도는 먼저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표한 이후에 쪽지를 줬는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핵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비상대책 기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한폭탄처럼 위력이 있는 사안인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한 것이 명백하게 위헌이기도 하고 위법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까 못 봤다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고. 봤어도 못 봤어야만 해요. 지가 살라면. 그렇죠. 네, 정말 처연합니다. 살자고 하는 그대로 적으셨네요. 정말 처연한데 이렇게 접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더구나 양복 뒷주머니에 넣었대. 아이고. 제가 여러 차례 시도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준 문건을 그렇게 접어가지고 양복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저 처연한 그 생존의 진짜 몸짓이 쪽지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최소한 8장이 작성돼서 최소 8개 부처장한테 전달이 된 게 드러나 버렸어. 더 안 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하기 어려운 연기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접은 흔적도 없다. 그래서 지금 증언한 것들이 다 거짓이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 밤에 검찰이 접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스스로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이것을 읽어볼 수가 없었고 그냥 차관보라고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는 이제 얘기했더라고요. 하여튼 자, 뭐 보좌진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스스로 초현실적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초현실적이에요 지금. 맞아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없어. 근데 저는 자꾸 왜 이렇게 실패하는 계획들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와 계시지만 KBS 박장범 파우치박이라고 이렇게 멸칭도 붙었고 그 자가 조만한 파우치라고 디올백에 대한 언급을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건도 그냥 쪽지로 대체해서 어떻게 프레임 싸움에서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실패한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뭐 법적 처벌 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잃고 분노를 막 불을 지피는 데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재판 가면은 나 본 적 없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 뭐 심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봤는데 나 그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했는데 봤지만 그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히려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더 명쾌하게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기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보고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것은 거짓말한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끝까지 못 본 척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 순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핵심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쪽지를 줬던 사람들을 몇 명 보면 외교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 줬다는 거, 행자부 줬고, 그리고 행자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사람들만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 추측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과기부 장관 전화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부르지도 않았고 전화도 네. 안 했어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뭐 8페이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수사 내용에서 다 나와 봐야겠지만 실제로 주요 임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내란들이 힘으로. 일단 주요 업무를 담당할 선수들 불렀다가 그렇죠. 나중에 뭐 정족수 운운하면서 뭐 10명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추가로 부른 것 같은데 몇 명 더 불러라.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최상목의 심리 상태를 보면 아이씨 나 그냥 봤는데 이거 아니라고 해서 안 시켰다라고 할 걸 후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쪽지라고 하고 이게 다른 데서 안 터질 줄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이 문건의 존재가 이게 드러나면서 지금 뭐 빼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바보 흉내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흉내 낸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안주머니나 옆에 직원한테 안 주고 양복 뒷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그때 그러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예. 이것이 제가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수사기관에 예.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렇게 한덕수 총리까지 덩달아서 나도 못 받고 주머니에 넣었어 이렇게 되면 판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네. 최상목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본인은 못 받다 하고 대충 넘겼다라고 하는 내용들 본인만 그렇게 했었으면 아 저 사람 진짜 못 받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예외적으로 저 사람만 그래서 네. 판단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 나와고 저도 못 보고 양복 뒷주머니인 거 좀 있다 알았는데요 이러면 완전 나가리죠. 아니 그래서 이게 윤석열한테 이게 오염이 됐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전염이 됐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하면 전파가 된 겁니까? 왜 저렇게 다 나와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다른 할 말은 없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뭐 대통령이고 총리고 부총리고 강요들이 다 유유상종 그런 부류들이니까 뭐 양심 있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지금 조사나 수사 또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물들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본인들이 연루자들이 스스로 뭔가 증거물을 내놓고 문서를 내놓은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0%는 아직 은폐되고 아직 꺼내놓지 않은 게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제 겨우 나온 게 뭐 10%? 기억이 없다고 예. 하지. 차라리 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술을 바꿀 수 있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너무나 여러 번 질문을 받고 거기에 계속 일관되게 대답을 합니다. 무조건 쪽지였고 난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차관보에게 줬다.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네. 이게 최상목만 예외적이고 초현실적으로 그냥 받아서 줬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데 동일한 수준의 초현실적인 현상이 또 한덕수한테도 일어나니까 아이 새끼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사실 최상목 자신이 다른 케이스에서도 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사가 별로 안 뜨던데 비화폰도 물어봤거든. 아 맞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비화폰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초현실적으로. 아 제가 보니까 말이죠. 저한테 비화폰이 있더라고요. 비화폰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초현실적인 대답을 일관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법 주머니예요. 한덕수도 양복 뒷주머니에 내가 뒤늦게 그 문서 문건이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비아폰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측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했구나. 윤석열 아예 보내버리자.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액션을 계속하면 더욱더 명확하게 윤석열을 날리겠구나라는 것 아니냐라고 저도 초현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린 적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그런 거죠. 이 문건 봤다고 하면은 내라님 주요 임무 종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추측들이 결국에는 저런 망한 모습들을 연출하는 걸 보면 아 진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역전용사들 초현실 전문가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요. 좀 봐주셔야 하는데요. 뭐냐?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최재형 목사님 이렇게 모신 이유가 김건희 여사 아파서 들어 누웠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생생하게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폭로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정에 어떤 얘기를 하죠? 예정에 어떤 이야기를 완전히 다 드러내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알려드릴 만한 내용. 그 사실은 어제 그제 양 이틀 동안 저도 처음 접하는 제보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버티고 체포 안 되려고 그럴 무렵에 이제 모든 방송사나 또 유력한 유튜버들이 망원렌즈로 뭐 호텔에 투숙하면서 뭐 건물 옥상이나 창문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우리는 그때 다 철수한 걸로 알지만 지금도 그때부터 철수 안 하고 망원렌즈로 계속 찍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제 그제 이렇게 저한테 디테일한 제보를 해줬고 오늘은 고양이 뉴스 이제 원재훈 PD가 무슨 협조 구할 게 있다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예, 또 뭐 자기가 취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흡한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이제 대통령 청와대 부근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뭐 입원을 했느니 뭐 굉장히 뭐 기력이 쇠하고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느니 머리가 휘어 있고 뭐 이런 잡다한 이제 얘기들이 대통령실 직원의 입으로 국힘당 의원의 입으로 또 거기를 출입하는 뭐 이제 여러 경호처의 이름으로 이렇게 풍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만 알고 또 저하고 소통할 때도 저는 뭐 하루에 8가지 약을 먹습니다. 침대에서 샤워실까지 가려면 엉금엉금 기어서 15분 동안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그래서 뭐 건강한 건 아닌 건 알지만 이제 충격이 좀 있나 보다 했는데 그 이제 망원렌즈로 찍는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활발하게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심히 산책도 하고 또 개하고도 논일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지난번에는 굉장히 이제 가림막이 많고 또 이제 통제가 많은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에 찍다 보니까 좀 저거 했는데 이번에 찍는 거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많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추론해 보면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 있는 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고 정부 부처고 또 관저 팀들이고 뭔가 결제 사항이 있다거나 긴급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언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제 대행은 있지만 대행 말고 이제 자기들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김건희 씨한테 다 이제 응집이 되고 집결이 돼서 그것을 김건희 씨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 보여지더라고요.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한 열흘 전 또는 2주 전에 김건희 동향과 관련해서 아파서 들어 누웠다라고 할 때 제가 취재했던 것,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던 것, 또 강미정 대변인도 들었던 것 종합해서 김건희 그렇지 않다, 생생하다, 이거 쇼다라고
사실 스픽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 단독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단독을 쓰니까 하도 너희들은 단독 파리범이냐라고 해서 그걸 실제 취재를 해서 다른데 워낙 김건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단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인정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흰머리가 늘었다라는 얘기로 자꾸만 동정심에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정도 연령대에 계속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뿌리 염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흰머리가 났다는 건 그냥 염색을 멈춘 거죠. 네. 뿌리 염색을 하지 않은 채로 예. 놔둔 것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뭐 망원 렌즈 갖고 있는 팀들이 김건희 씨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 그 동선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저도 대통령실 근무자들에게 늘 그녀는 누워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보통의 일상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리 산책시키고 그거 다 걸렸잖아요. 그리고 디올백 사건 터졌을 때 5개월 정도는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토리 외에 이제 다른 강아지들은 유기견들입니다. 유기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드 야생에서 있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대소변을 실내에서 못 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나 유경호 비서, 정지원 비서 이런 그 관저에 근무하는 팀들이 항상 산책은 물론이고 대소변 때문이라도 밖으로 나와서 끌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네. 유비서의 그 포즈나 의상 또 정비서의 포즈나 의상, 또 김 여사의 김건희 씨의 포즈나 의상과 얼굴 이렇게 행동까지 그런 거가 다 구분이 돼요. 이제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되셨군요. 저 망원 렌즈 네. 찍는 팀들도 그렇고 보면 돌아다니는 거는 맞고요. 또 예출도 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뭐 이런 말씀 절대로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또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고소고발이 돼서 몇 개 정도 수사를 받고 계십니까? 아마 1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취재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자, 지금 댓글 주시는 많은 분들이 스픽서 아예 선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우리 여기서 대나무만 이제 꽂으면 다 맞추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좀 기분 좋게 칭찬해 주시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저기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개 산책을 시켜준다 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음식도 시켜 먹었다는 것 저희들이 보도를 했고 또 건재하다는 것도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바깥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데 실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일단 해석할 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래 주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어떻게 보도에도 나온 것 같은데 대통령이 현직에 계속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직무 정지가 안 됐을 때도 나한테 보고한 내용을 우리 와이프한테도 해줘라라는 식의 내용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이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사람들, 그 관저에서 대부분의 그 상황을 정리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이 됐죠. 네. 저는 원래 흘러오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가 충격을 내성이 생겨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김건희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꼭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지금 바로 명태균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대화를 나눴던 단톡방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공천 혹은 창원 산당 같은 주요 돈이 될 만한 건수들을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칭될 만한 뭐 김건희 씨가 거안에서 다 서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네.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는 황금폰인데 그 황금폰을 지금 민주당 쪽에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2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려고 하다니까 계속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법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명태균 부인 그리고 명태균 변호사 그리고 명태균이 지금 뭔가 공익제보 쪽으로 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냐 이런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태균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서 만났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만났고 일반 변호사 중에서도 누가 만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더 자세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